885번 조건 PQ가 있고요. 진리집합 PQ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을 보면 A가 0일 때니까 0 곱하기 x-1, x-2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되고, 자 여기는 x가 얼마가 되든 항상 0이니까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없죠. 따라서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니은은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x축과 1과 2에서 만나는 거고,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요 두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가 되겠고, 자, b는 0이니까, 그죠? x는 0보다 크다. 지금 pq가 각각 이런 조건이 될 거고요. 자,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서 어, 표현을 해보면 0하고 1하고 2가 있으면, 자, p는 1하고 2 사이, 요게 p집합, 자, q는 0보다 크다. 자, 요게 q집합. p가 q에 포함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x축과 1하고 2에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자, 1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가 0보다 작은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p는 x가 1보다 작을 때고, 또는 x가 2보다 클 때인데, 지금 not p면 q이다라고 했으니까 not p를 하면 이게 아닌 거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q는 자,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도 수직선에 나타내서 우리가 포함관계를 확인해 보면 나피는 1하고 2 사이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p의 여집합, q는 3보다 크다. 음, 그러면 자, 요것은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서로소죠. 참이라고 할 수 없겠네. 거짓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886번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 표현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참이면 이것, 거짓이면 이것. P이면 낮Q. 요 뒤에 거가 부정이 된 거죠. 뒤에 거 부정해서 참이면 그냥 화살표, 거짓이면 여기 짝대기 긋고. 그래서 그냥 요거를 다시 쓰면 이런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P면 낮Q이다가 거짓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P면 요거 부정해서 R 이다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참이면 배우가 참이니까 Q이면 R이다가 참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요걸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P이면 not Q. 자, P에 있는 원소들은 Q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 맞고요. 맞고요. 맞고요가 아니죠.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죠.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P이면 R이다. 자, P이면 R이다가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맞는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Q이면 R이다로 봅시다. 자, Q이면 R이다. 그러네요. Q이면 R에 들어가니까 참이죠. 참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되겠네요. 88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와 그리고 직선 L이 있는데요. 직선 위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다.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 각이 90도가 되는 건데 A하고 B는 고정이고요. 요 P라는 점은 L이 변할 때마다, 그리고 L 위에 뭐 임의의 점이니까, 그죠? 어떤 점이니까 그냥 P는 이제 뭐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요게 항상 90도라고, 요렇게 되는 요 점 P가
어떤 점이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중3 때 배웠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 요거 요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말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요 각이 항상 90도가 나오니까 이 P라는 점은 지금 직선 저 위에 점이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마이너스 3짜리 직선 L과 요 원이 만나는 점이 바로 P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러면 그 점 P에서 요런 각이 90도가 됩니다라는 걸 만족을 하겠죠. 참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원과 직선이 만날 때의 K의 범위를 찾는 거죠. 그럼 만날 때를 하려면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런 거 하겠죠. 그래서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요. 접할 때도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중심은 이 둘의 중점으로 찾으면 되겠고, 자, 여기 1,4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중심 좌표는 중심 좌표, 자, 여기 평균 마이너스 1, 자, 평균 2 요렇게 중심 좌표 찾고요. 이거 원의 방정식 할 때 했던 거. 그리고 반지름은 그냥 요 중심하고 A 사이의 거리로 할까요? 요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같아서. 그러면 X의 차이는 2고요. 자, Y의 차이도 2니까 이거 뭐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대 루트 2네. 그래서 반지름 길이 2 루트 2구나. 이렇게 알아내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직선식 공식 쓰려면 직선식 변형해야 되겠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하고 이것과 중심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요런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여기는 이제 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 이해되시죠? 여기는 식을 쓰면 되고 자, 거리 공식 아시죠?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하고 2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요거의 절대값 이 되고요. 자, 요게 2 루트 2보다 작다인데 요 안에 거 이거 둘 다 뭐 이렇게 k가 개수가 음수로 돼 있으니까 요 부호를 좀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되면 되고요. 그죠? 우리 그냥 이런 거야.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나 플러스 5의 절대값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5니까 요 안에 거 그냥 부호 바꿔서 써도 무방하죠. 이런 거는 좀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음수로 돼 있으면 또 이거 푼 다음에 또 뭐 음수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양수로 돼 있으면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양변에 루트 10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자 2가 나와서 4루트 5가 되겠죠? 요건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4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4루트 5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루트 5는 루트 80이니까 루트 80이면 9보다 작고 8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8점 얼마야? 8점 얼마?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점 얼마고 그죠? 자, 이쪽은 8점 얼마니까 더하면 7점 얼마죠? 그죠? 그러면 정수 K 개수니까 여기서 정수 K는 마이너스 9부터 요 7까지 가능하고요. 자, 요거 개수를 세면은 여기 앞에를 1로 만들면 되니까 10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7 이렇게 17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88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정제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 일단 봤더니 요거 2차식 두 개고 요 2차식은 똑같네요. 일단 Q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Q는 먼저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생겼구나. 까지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P는, 네, 요거는 우리가 4차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4차 부등식 이런 거 못 푸는데, 그죠? 요게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둘이 지금 뭐에 돼 있냐면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이런 거 문제 풀 때 보면 0보다 작다. 이런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반대로 부호가 다르면 식을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요라고 식을 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fx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gx라고 하면 자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이 fx와 gx의 부호를 판단하자. 부호 판단으로 문제를 풀자.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gx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x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gx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fx 지금 보면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3하고 1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x값이잖아요. 그쵸? gx가 0일 때의 값. 그러면 요 f의 마이너스 3하고 f의 1도 한번 일단은 구해봅시다. 어떤 값을 갖는지.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여기 대입하면 9 앞에는 9고 요거는 3m하고 m 더하면 4m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m 값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것 같고 그죠? 여기 f1 같은 경우는 1을 넣으면 여긴 1이고 요거 m이 없어지네. 그냥 딱 1이죠. 그러면 f1은 1이야. 그러니까 f는 여기 뭐 1,1? 요 정도만 할까? 요 정도. 여기 1,1이라고 해봅시다. 1,1 요런 점을 지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지나는 fx를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막 공중에 떠 있어도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다 생각을 해보자. 괜찮죠? 그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먼저 딱 요것만 하나 보면 우리의 판단을 보면 px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부호가 다를 때래매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요 구간하고 그러니까 여기 0의 그 fx가 0이 되는 이 부분 그리고 gx가 0이 되는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사이에서 f는 마이너스고 g는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르죠. 여기 그래프 이렇게 보이죠. 그죠?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요 구간이 우리가 참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 사이. 그쵸? 근데 호환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자 참이 되려면 우리는 P의 진리집합의 구간이 Q의 진리집합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얘는 이 구간 밖이잖아요. 그쵸? 요 구간에 바깥쪽이 참이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될 거야, F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fx가 그러면 어떻게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괜찮죠? 이걸 판단을 해 볼 건데 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부호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x가 3보다 작을 때는 즉 요렇게 했을까요? 여기 그냥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이쪽 구간에서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와야 돼. 그죠? 맞나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 0이 살짝 되는 경우도 괜찮은데 여기는 좀 이렇게 겹치긴 하겠네요. 약간 그러면 0 곱하기 0이면 0이니까 상관없죠? 그쵸? 0은 거짓이니까 그죠? 진리집합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는 진리집합의 그 범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안 돼. x의 범위가. x의 값들이 진리집합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쪽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같은 방식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구간도 지금 음수, 양수 이런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부호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돼. 그죠? 1보다 클 때도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요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0보다 작아져도 되고, 그쵸? 0보다 작아져도 되고, 왜? 0보다 작아지면은 어차피 해가 없는 거고, 여기 0보다 큰 구간이 있어도, 그때는, 잠시만요. 조금만 더. 0보다 좀 큰 구간이 있어도,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어, 요 구간은 우리가 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구간이니까, P명 Q에다가 참이 돼요. 그죠? 여기도 요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에서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그죠? 부호가 다른 구간에서는 이게 성립을 해요. 참이 되는 게.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이해되죠? 요 구간 안에 P의 진리집합이 들어간다 이거야.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진리집합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아도 되고, 물론 당연히 0보다 커도 되고, 그죠? 당연히 0보다 커도 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0보다 크겠죠? 0보다 항상 크면 큰 거 작은 거니까 이 구간이 동일해지는 거야. 이럴 때는. 그죠? 맞죠? 동일해지니까. 모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의 구간에서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성립을 하고 그 진리집합이 아예 동일하니까 참이 되겠죠. 그죠? 포함관계가 성립하게 되니까. 여기 접할 때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때도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면은 요 한 점 빼고는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요 Q에 포함되겠죠. 요 P의 진리집합은 요 한 점 빼고 X 값이 하나 빼고 요 구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에서는 상관없어. 5가 상관없음. 괜찮죠? 그냥 상관없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가 0보다 크거 그러니까 이 양쪽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예 이 fx 여기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과 여기서 fx가 0보다 작은 게 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벌어질 때 그죠? 같아도 되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벌어질 때 대신 이때는 왼쪽 오른쪽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맞나요? 괜찮나요? 이 왼쪽 오른쪽에서는 해가 없고 여기에서 해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진리집합이 생기는데 그 진리집합이 여기에 다 포함되니까 참이고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에서 자, 이쪽은 진리집합 없고 여기는 진리집합이 동일한 거고 이래요. 이때는 뭐라고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은 거고 이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네. 그죠? 요걸 좀 생각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은 쉬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상황은 그냥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냥 판별식을 하면 돼.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fx의 판별식을 하면 여기 m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항상 위에 존재를 하겠죠? 요거는 2차 부등식 할 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보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구간을 구해주면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구간 하나 찾았고요. 첫 번째 상황. 그죠? 첫 번째 거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이거 옆으로 조금만 더 갈까요?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상황을 써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상황은 그런 이 상황은 우리가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3이 돼도 되고 1은 되면 안 돼요. 괜찮죠?
되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요것의 해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구간 안에 이 두 근이 존재를 해서 그 뭐 알파하고 베타라고 치면 여기가 얘가 알파, 요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요렇게 돼야 돼. 그쵸? 맞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같아도 되겠다. 이건 중근 갖는 상황. 그죠? 이해되나요? 알파, 베타가 여기 같으면 여기 중근 갖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두 번째 그림이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요 중근 가질 때. 그러면 요거 빼고 양쪽 구간 이렇게 되니까 괜찮죠? 됐나요? 음. 요건 다른 색으로 할 걸 그랬나? 요거 빼고 양쪽 구간 뭐 이렇게 괜찮죠? 되셨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알파 선생님 마이너스 3일 때 같아도 되나요? 마이너스 3? 그죠?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0이면 어차피 0 곱하기 얼마는 0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진리집합에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성립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이쪽은 1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해서 좀 컸으니까 베타는 1보다 작은 값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요렇게 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예전에 배웠던 근의 분리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에서 이 근과 실근의 위치 관계 이런 거였죠. 그러면 근의 분리는 첫 번째 하는 것은 뭐였냐면 함수값. 그래서 그 함수값은 우리가 일단 F1일 때는 1이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되겠고 이 F의 마이너스 3 요게 기준이 되는 두근 요거 두근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F의 마이너스 3을 쓰는데 아까 구해놨죠? 9 플러스 4m이라고 자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요 그림상 0이 돼도 되고 여기 만나도 되고 요거보다 일단 0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m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판별식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을 가질 때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실근을 갖는 상황 그죠? 실근을 갖지 않는 상황은 요 위에서 한 거예요. 여기 위에서 물론 0이 되는 상황도 하긴 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상황은 빼도 되긴 하는데 여기 그냥 뺄까요? 어차피 여기 0이 되는 상황 했으니까 중근 갖는 상황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안 해도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여긴 안 해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판별식 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다.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m제곱 마이너스 4m인데 이번은 0보다 크다고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아이고 마이너스 4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m이 0보다 작다 또는 m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 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위치도 해야 되는 거죠. 함수값 한 변씩 축의 위치 근의 분리는 이렇게 그럼 축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네. 그리고 축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 두 근의 합이 m이니까 2로 나누면 이게 축이고요. 이 축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거죠.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수직선에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6이 제일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 0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첫 번째 거부터 1번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1번 2번은 0보다 작거나 4보다는 크다. 요거 2번 3번은 마이너스 6하고 2 사이 요게 3번 그러면 자, 1, 2, 3번에 공통으로 들어간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네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1번하고 2번에서, 자, 1, 2에서 우리는 m값의 범위를, 이거 따로따로 구해놓은 거니까, 이 경우를 나눠서 구한 거니까, 두 구간을 합쳐주면,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0이 원래 없는데 여기 0 채워주니까 0도 연결돼서 4까지 이렇게 m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최소값,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여기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부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이쪽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쪽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가운데는 상관없어. 그죠? 여기서는 근이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P의 그 P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생겨도 되고 안 생겨도 되고, 안 생기면은 공집합이라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생기면 원래 Q가 요 범위가 요 구간이 전부 다 진리집합이니까 포함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안 생기는 경우고 이건 생기는 경우. 여기 안 생기는 경우인데 아니죠. 여기는 잘못 얘기했네. 얘는 여기는 생기는데 여기 생기고 여기 안 생기는 경우. 이쪽도 여기 생기긴 하는데 좀 특별하게 생기는 경우겠죠. 여기 등호 뺄 걸.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뺀다고 해놓고 여기는 안 뺐네. 그죠? 어쨌든 둘 다 이쪽은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 여기 안 생기는 거 여기도 있나? 없네. 여기 생기는 거. 여기가 안 생기는 거죠. 잘 얘기를 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다시 미안해요. 잠깐 선생님도 헷갈렸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죠? 여기는 어, 그 근이 반드시 생기는 거다. 그죠? 여기 생기는 거고 여기 0 됐을 때 한 군데만 빼고, 그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이쪽에서가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집합이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건가요? 공집합 되는 상황은 안 벌어지겠네. 지금 여기가 항상 1일 때가 1이니까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 만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 0보다 큰 구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죠? 맞나요? 0보다, 여기 F가 0보다 크고 G가 0보다 작은 구간이 반드시 생겨서 여기는 이제 분명히 진리집합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죠? 그 진리집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음, 공집합이 되는 상황은 안 벌어지나 보네요. 그죠? 그러네. 공집합이 되는, 왜냐면 1,1을 지나기 때문에 P가 공집합이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막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잘 해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어? 선생님이 지금 설명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889번 축제에서 저희 4명이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요. 3명이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1등하고 3등을 차례대로 써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경우를 나눠서 뭐 얘가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요걸 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단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요거를 꼭 찾아주세요. 모순되는 상황이죠. 모순되는 상황을 찾자.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진호가 1등이라는 상황과 진호가 3등이라는 상황은 서로 모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호가 1등이 되면 진호는 3등 아니고 진호가 3등이 되면 진호가 1등이 아니고. 그죠?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진호가 1등이 아니야 라고 하면 3등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진호가 1등이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아니면 4등이니까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성민이가 2등이고 성민이가 4등. 이것도 모순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성민이가 2등이면 얘 4등이란 말이 거짓말이고 성민이가 4등이면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거짓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다 이건 아니야. 그죠? 참이면 거짓이야. 참이면 거짓이야. 근데 거짓이면 참이야? 그건 아니야. 거짓이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어. 그죠? 마찬가지 얘가 거짓이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름 같은 그러니까 성민이가 이렇습니다. 진호가 이렇습니다도 모순이지만 2등 했습니다도 모순이죠. 그죠? 얘네들도 모순이죠. 그러니까 재환이가 2등을 하면 성민이가 2등 못 하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등수는 하나라고 했을걸요? 그죠? 뭐 안 써 있나? 틀리나? 해도 해라. 아, 여기 있다. 같은 등수의 선수는 없다. 이런 거. 이런 거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2등, 2등이 동시에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재환이가 2등 했다는 말이 참이면 성민이가 2등 했다는 말은 거짓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거짓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냐? 그건 아니야.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건 주의하시고. 마찬가지 여기 소희 4등과 성민 4등도 어때? 모순이죠. 그죠? 동시에 참일 수 없음. 괜찮죠? 이걸 생각해서 일단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한 얘기를 참거짓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앞에 참말을 했어. 그러면 뒤에 거는 거짓말이야. 앞에 게 참말. 그 진호가 참말했으면 진호가 1등이 참말이면 진호 3등은 거짓이니까 이거 거짓이고 그렇게 되면은 C는 참말 뒤에는 참말 해야 되죠, 성민이. 그러면 성민이가 참말 여기가 참이니까 요건 거짓이야. 그죠? 성민이 2등은 거짓이고 그렇게 되면은 요 뒤에가 참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거짓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대로 등수를 한번 해보면 자 진호가 1등이 가야 되고요. 처음에 그리고 재환이는 2등 했다는 거 거짓이야. 여긴 재환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긴 재환 X 그죠? 그리고 B 여기 소희가 4등 했다고 했으니까 여긴 소희가 들어가야 되고 성민이는 2등 아니야. 여기는 성민이 X 성민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뒤에가 참으니까 성민이가 여기 들어가네. 그러면은 뭐야? 얘는 같은 등수가 2명이 됐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사실은 요거 할 때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야. 둘이 동시에 참이야. 이거 여기서 벌써 모순 이렇게 요거 쓰기 전에 모순되는 상황을 찾으면 그죠?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이해되죠? 괜찮나요? 요거 두 개는 모순이다. 같이 4등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A가 거짓말이고 참말이다. 그러면 B하고 C는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재환이 2등이 참이니까 B가 성민이 2등이 거짓이 되는 거죠. 모순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거짓. 그러면 소희 4등이 참이죠. 그럼 소희 4등이 참이면 성민이 4등은 거짓이니까 여긴 거짓이어야 되고 여긴 참이야.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모순되는 상황이 있나? 봤더니 이거 얘는 모순 상황 없고 요렇게 둘이도 서로 다르고 요렇게 둘이는 둘 다 X여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죠? 요거 두 개는 그지? 둘 다 X인 건 상관없어. 둘 다 동그라미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죠? 그럼 요거는 딱 맞겠네. 이 두 번째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재환이가 2등 했어요. 그러면은 맞는 말대로 쓰면 되겠다. 이는 소희가 4등 했어요. 여기 진호가 3등 했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구지? 성민인가요? 성민이가 1등 했어요. 그래서 1등한 선수는 성민이고 3등한 선수는 진호다. 원래 진호는 2등 아닌가? 원래 2등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890번. 해집합 ABC는 모두 공집합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자, ABC는 실수. 자, P는 Q이기 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우리 요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자, P이면 Q이다. 요렇게 가는 거는, 자, P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고, 자, Q이면 P이다는 참이다. 이거죠. 필요 조건은 된다. 그죠? 오른쪽으로는 거짓, 왼쪽으로는 참. 그러면, 자, 기억부터. 자, 기억은 지금 교집합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교집합해서 나온 거는 포함관계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P 조건은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자 차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됐어.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서 B를 제거할 때, B에 있는 원소를 제거할 때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A가 B에 포함됩니다 였죠. 이것도 포함관계 나타내는 그런 연산이었으니까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건 같은 거죠. 이쪽으로도 참, 이쪽으로도 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비합집합 C에 A가 포함되니까 요건 그림으로 그래프가 아니라 이 벤다이어그램 해놓으면 A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A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리면. 근데 이쪽은 B가 있고 B가 있으면 자, A가 B에 들어가거나 또는 B에 들어갑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맞나요? B에 들어가거나 또는 B하고 C 이렇게 되면 C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거짓이죠. 왜? 얘는 지금 그림상 B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이 구간이. 그죠? 요거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원소가 바로 A가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걸 음, 보여주는 원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거짓이고, 반대로는 참이죠? 자, 요거 B 안에 A가 들어있으니까, 비합집합 C에 A가 포함되고, 요것도 비합집합 C에 A가 들어가는, 포함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그러면 이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디귿은 우리 이거 절대값끼리 비교하는 거는 뭐 제곱해서 빼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인 거예요. 이걸 좀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했습니다. 요것의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와 세모 사이의 거리. 이렇게.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어디였죠? 도형의 방정식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거 할 때 수직선 위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둘이 빼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였거든요. 그잖아요. 둘이 빼서 절대값 하면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여기 P 조건을 우리가 잘 보면 P 조건을 해석해서 쓰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요거 A와 C 사이의 거리보다 어떻게? 작다, 짧다. 그죠? 거리가 짧다. 더 가깝다. 그러면 뭔 말이야? A에서 B가 더 가깝다. 응? 그러니까 B가 B보다 A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죠. 가깝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 그림상으로 딱 봤을 때 A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냐?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가까우니까 뭐 B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쪽에 있고 C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 조건은 이런 경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Q 조건은 이 중에서 A, B, C니까 요 경우 하나만인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요게 Q 조건. 그죠?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쪽으로는 거짓이고 이쪽으로는 참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죠? 이해되나요? 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해서 해결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이게 0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0 되려면 봅시다. 우리 그거 있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는 0에서 요거랑 요거 완전 제곱 딱 묶어주는 방식 있죠? 2분의 1 b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 4분의 1 b제곱 나오니까 이거 빼주면 4분의 3 b제곱이라서 자 여기 실수를 제곱해서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니까 둘 다 0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0이고 요것도 0이어야 된다. 그쵸? 그래야 4분의 3하고 0 곱해서 0 되니까 그러면 b도 0이고 b는 0이고 여기서 b가 0이니까 a도 0이다. 그쵸? 그러면 a는 b는 0이다. 이 같은 말이네. 이거는 양쪽으로 같은 말. 그래서 리을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891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면 요렇게가 참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Q의 진리집합이 P에 포함되면 되겠네. 그죠? 요런 걸 만족을 한다. 그러면 P를 딱 봤더니 지금 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1인 거죠. 그러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딱 요거 하나네. 그러니까 진리집합 P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Q, 진리집합 Q가 여기 P에 포함되려면 이것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Q가 될 수 있는 거는 진리집합, 부분집합. 이거의 부분집합, 공집합이거나 또는 Q가 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 그러니까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 두 가지를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공집합인 경우는 요걸 만족하는 자, 실수 X, 실수해가 없다. 그러니까 허근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그냥 허근 갖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판별식을 하면 되겠네. 3K 플러스 7 제곱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거 전개해도 되는데 우리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보이나요? 요게 4의 제곱이에요. 그죠? 인수분해 바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기하는 거 합차 공식. 그러면 3K 요거 4 더하면 플러스 11 하고 3K 요거 4 빼면은 플러스 3 0보다 작다. 요건 마이너스 3분의 11 요건 마이너스 1.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죠? 요렇게 범위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2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에 플러스 2가 0이니까 정리할까? 마이너스 3k에다가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3은 0 k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근을 갖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중근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됐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그죠? 요거 빵 되니까 판별식이 빵이면은 중근이잖아. 그죠? 물론 이거 바로 확인 못 하겠으면 그냥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2x제곱에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얼마죠? 4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그죠? 맞나요? 중근 맞네. 그죠? 그러면 요것도 이 되겠다. k 값이 되겠다. 그러면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을 2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892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요. 다음 문장이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라고 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그 아래로 볼록한데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그런 거 할 때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 해서 여기 짝수 판별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판별식 0보다 작다. 허근이니까 얘는 판별식 0이다. 분근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합차공식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구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p는 낮기 위한 주문 조건. p이면 낮q이다. 그 말은 요게 참이니까 p라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지금 p는 이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거든요. 그죠? 맞나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이거 전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은 요렇게 쓰는데 어쨌든 전체 요거는 실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자. 요거는 실수 전체. 그죠? 그러면은 요 Q의 여집합 요것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실수 또는 뭐 허수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요것도 실수 전체. 그 얘기는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면 따라서 Q는 어떻게 된다? Q는 공집합이어야 되겠다. Q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판별식 해서 자, 요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없으니까 그냥 딱 요 그림이네요. 얘는 아니고 여기 0보다 같은 게 있으니까 요 그림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4분의 D 요거는 P에서 한 거고 요건 Q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 하면 2제곱 마이너스 9 요게 0보다 작다. 그러면 2 플러스 3하고 2 마이너스 3 따라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게 정리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정수 자, 여기서는 정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거 3개 각각의 5개 3 곱하기 5에서 총 15개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겠죠? 요거는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순서 쌍이니까 나열 그래서 15가지가 되겠습니다. 893번 약간 올려서 다음은 요거 증명하는 거네요. 자, 요거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귀류법 쓴다 이 얘기죠. 그죠? 귀류법 써서 그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죠. 이게 기하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P가 Q제곱의 약수다. 이렇게 둘이 곱해서 Q제곱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12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2, 뭐2 곱하기 6 옛날에 초등학교 때 3 곱하기 4니까 얘네들이 다 약수였다 뭐 이런 거죠. 맞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PQ가 서로소니까 서로소면은 우리 이거죠. 최대의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여기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에 있을 때 요 약수인 애가 1이어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6이라면 2가 6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약수가 1도 있고 얘 자기 자신 2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일 때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려면 서로소가 되려면 요 앞에 있는 수가 1이어야 된다. 1과 어떤 다른 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 참고로 q의 제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죠? 요것의 약수 배수 관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관계라면 최대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서로소다. 그죠?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뭐랄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썼는데 아니 뭐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러면 n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p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의 제곱이라서 1이고 요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n제곱은 q제곱 더하기 1 q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q가 자연수 k에 대하여 q를 2k라고 할 때랑 2k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2k를 제곱한 거는 요 n제곱은 요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가운데가 q가 2k라고 한 거죠. 2k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2k 제곱보다는 얘가 크죠, 확실히.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뭘 쓸 거냐면 여기 2k라는 자연수를 제곱한 거니까 요 다음 자연수 다음 2k의 다음 자연수는 2k 플러스 1이잖아요. 그것의 제곱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거는 그 다음 자연수. 그러면 요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얘가 더 작죠. 왜냐면 여기는 전개하면 2k를 제곱한 거에다가 4k가 나오고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k 제곱 플러스 1보다 4k만큼 더 큰 거니까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 사이에 요 q라는 자연수, 요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 n제곱이니까요. 그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제곱 사이에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요 n이라는 것도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가 2k 플러스 1 이런 홀수 형태일 때도 마찬가지로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요거 n이 이제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일 테니까 그죠? n제곱이 이걸 테니까 q제곱 플러스 1 여기서 한 거 그러면 이 연속된 두 자연수 사이에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1, 2의 내용에 의해서 요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유리수라는 게 모순이다. 그래서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고요. 가하고 나에 알맞은 식은 q제곱 더하기 1이랑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2하고 3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라서 5고 그리고 여기에 3을 대입하면 7의 제곱이니까 49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더하면 54고요. 54를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3번에 있네요. 3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894번. 부실수 AB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자, 이거 대소관계 얘기니까 빼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빼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3AB 한번 빼보면 여기는 A제곱, 자, 2AB 나오는 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AB 그리고 B제곱 요만큼은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여기서 4분의 1 B제곱 나오니까 빼주면 4분의 3 B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제곱했으니까 실수 제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양수 곱했으니까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앞에 있는 게 크다. 앞에 있는 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은 맞고요. 니은도 빼보죠. 자, a제곱, b제곱, 1. 거기서 자, 이거 빼는 거니까 보호 바꿔서 쓸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a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 a제곱, b제곱, 그리고 2ab 요거 묶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 같고, 그죠? 우리가 이게 항이 여러 개인 인수분해를 할 때 뭔가 공통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공통이 생기면 그 생기도록 묶어주고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이 생겨요.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 두 개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그리고 뒤에 1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자로 치환했다 그러면 네모 제곱 빼기 2네모 더하기 1 그러면 요거 완전 제곱식 그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요거 자체가 이미 공식이긴 해요. 그죠? 공식 모양인데 혹시라도 공식 모양이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양을 딱 보고 야 공통 부분 생기게 묶어줄 수 있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이거 실수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요. 그러면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디귿. 자, 디귿은 둘 다 이쪽도 양수들 더한 거고 이거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끼리 비교하니까 양수 조건이니까 이거는 제곱해서 빼자. 되겠죠? 제곱해서 빼기. 자, 요거 제곱할게요. 한번 써드릴까요? 루트의 절대값 a 플러스 루트의 절대값 b 이렇게 빼기 제곱 빼기 여기는 뭐죠? 루트 쭉 해서 2의 괄호하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렇게 이거의 제곱을 하면요. 요 안에 거가 각각 제곱된 거 그러면 안에 게 나올 거고요. 안에 게 나오고 그리고 둘이 곱한 거의 2배니까 플러스 2배의 루트 절대값 AB 안에 거끼리 곱하면 되겠죠? 되나요? 요거고 빼기 자 요거 제곱하면은 요 안에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짠 해서 이 절대값 A 더하기 이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빼주면 여기가 2배의 루트의 절대값 A, B 마이너스 얘는 A의 절대값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거를 루트 제곱 이렇게 봅시다. 여기 한 번 더 따로 써드릴게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로 묶어서 짠 요거는 마이너스 2배의 루트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 A 루트 절대값 B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곱한 거니까 얘가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루트 절대값 A의 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루트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인데 여기는 루트가 아닌 거니까 여기 루트 제곱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요. 그죠? 옆으로 쓸게요. 마이너스에 바로 하고 루트 절대값 a 더하기 빼기 루트 절대값 b 이렇게 어이구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번에는 뺀 게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리을 자, 요것도
양변을 제곱해서 이 양쪽을 둘 다 제곱해서 빼봅시다. A 절대값 한 거, B 절대값 한 거 더한 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하고 그러면 자 여기 A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해서 요거는 요 안에 거 그냥 나오면 되죠. A제곱, B제곱이 다 없어지니까 그냥 2배의 절대값 AB 절대값 했으니까 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맞네요. 그쵸? 앞에 게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895번 두 양수 xy에 대하여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일단 분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산술기하 할 때 이런 모양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y분의 4x고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x분의 y인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x 약분되는 거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 자, 요거 두 개는 1이고 요거 두 개는 4니까 더하기 5. 전개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따로 빼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해보자 이거죠.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는 그거나 같아요. 자, 양수니까 양수 2배 루트에 둘이 곱하면 다 약분되고 4가 되니까 요 2는 4 그쵸? 그러면 이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쵸? 요거는 항상 같거나 같겠네요. 여기가 최대가 4니까 빼면은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그러면 자, 요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k의 범위가 이렇다. 근데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6번 n개의 양수 이렇게 있고요. fn은 이걸 다 더한 거고 g에는 역수로 더한 거네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우리가 F2랑 G2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1 더하기가 아니네. A1 네, 그죠? A1 더하기 A2 요렇게 써야죠. 이게 F2고요. 그죠? 요거 두 개. 그리고 G에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곱해주면 이렇게 분배해서 2가 나오고 요렇게 한 번씩 곱한 거 그리고 요렇게 곱한 거는 A1분의 2 A2 A2분의 A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양수들이니까 이 양수 산술기야. 앞에는 2가 있고요. 2배 루트에 자 둘이 곱한 건 1. 그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2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면 둘이 곱한 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fn하고 gn하고 더하면 2n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fn은 a1부터 a2 해서 an까지 더한 거고 거기에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2 1 더하기 쭉 해서 an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각각을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산술계를 각각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네 둘로 하면 이거는
2배 루트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a 이 길이도 하면 2배 루트의 1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이거 각각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요거 일단 쓰고 2배 루트의 1. 각각 해도 되는 이유는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요. 요렇게 될 때, 여기 파란색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A1과 A1분의 1이 같을 때인 거거든요. 즉, A1이 1일 때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했나요? 자, 요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A2분의 1이 같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같을 때랑 얘네들이 같을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리고 초록색 마지막 것도 AN하고 AN분의 1이 같을 때 이런 상황도 이 모든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같이 써서 각각 따로따로 써서 최소값끼리 더했을 때가 최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2가 총 몇 개? n개. 그래서 2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되네요. 그러면 디귿은 자, fn하고 gn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니은에서 우리가 보면 fn 더하기 gn이라고 했을 때 이게 2n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해 보면 모두 n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죠? 둘 다 n보다 작고 n도 n보다 작은 이거이면 이라하면 이렇게 하죠. 그죠? 이라하면 fn 더하기 gn이 2n보다 작게 돼서 이건 이므로 여기 모순이죠. 그죠? 니은의 내용의 모순. 그죠? 따라서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참말이 되겠네요. 897번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된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30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렸고요. 자, 이거의 최소값. 자, 여기 정보 다 있네요. 요거를 PM 길이를 x라고 쓰고 편의상 pn을 y라고 하면 x분의 2랑 y분의 3 요거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풀 때 x하고 y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좀 보면 a에서 p를 연결하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그 두 개의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하면 되니까 요게 x고요.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 그죠? 밑변 높이니까 그래서 2분의 3y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넓이인데 그죠? 그 전체 넓이는 우리 여기 끼인각 이용해서 기억나시나요? 2분의 1에 두 변 곱하고 끼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중3 때 했던 내용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2분의 3 나와요. 즉 x 플러스 2분의 3y가 2분의 3이다. 이런 거.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얘랑 우리 많이 해봤죠? 더한 거 있고 여기 역수꼴로 더한 거 있을 때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둘이 곱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 곱합시다.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2분의 3y를 곱해서 정리를 먼저 하면 역수 형태로 나오는 거부터 쓸까요? y분의 3x. 자, 이렇게 하면은 약분되니까 x분의 3y. x분의 3y. 그리고 여기 약분되는 거 2랑 2분의 9 맞나요? 2랑 2분의 9. 2랑 2분의 9. 잠깐만, 2분의 4니까 2분의 13인가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이거 두 개 다 양수니까 0보다 큰 거 산수평균, 기하평균의 관계 쓰시면 2배 루트에 둘이 곱하면 9고 거기다가 2분의 13을 더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6이니까 2분의 25 맞죠? 근데 요게 얼마였죠? 2분의 3이었죠. 요게 2분의 3이니까 우리는 양변을 3분의 2 곱해서 양변을 3분의 2 곱해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크거나 같죠? 뭐보다 여기 3분의 2 곱하면 얼마죠? 약분해서 3분의 20. 그쵸? 그래서 3분의 25가 최소값이고 PQ 요거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8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898번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 정사각형 x 대 y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표시를 해보면 여기 y,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x. 이게 실제 길이죠. 여기가 x, 여기가 y. 자, 그리고 길이가 나와 있고 넓이의 최대값인데 그러면 이 길이 나와 있는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딱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볼까요? 자, 이쪽 길이는 우리가 x에서 y를 빼면 되겠고요. 여기가 y니까 여기도 y. 어? 여기 x 빼기 y. 자, 요 길이는 이제 x 더하기 y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를 제곱한 거랑 x 마이너스 y를 제곱한 거 더해서 하루트 2를 제곱한 거니까 30인가요? 그죠? 그럼 여기 x제곱 2개, y제곱도 2개. 그리고 xy는 없어지고요. 32. 그래서 x제곱이랑 y제곱은 더하면 16이다라는 걸 하나 얻어냈고요. 자, 이때 이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 구할 때 여기 요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가 45도고요. 이쪽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45도예요. 그리고 여긴 직각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변의 길이 밑변 높이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은 1대 1대 루트 2니까 2루트 미안해요. 루트 2y 그죠? 여기도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x 요 길이 괜찮죠?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2y랑 루트 2x를 곱한 게 넓인데 요 루트 2 둘이 곱한 거랑 2랑 약분 되겠죠? 그냥 xy가 넓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산술기하 하면 되겠다. x제곱하고 y제곱은 양수니까요. 2배 루트에 자 둘이 곱한 거. 근데 얘는 양수니까요. 그냥 exy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 둘이 더한 게 16이었으니까 xy는 8보다 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8이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899번 실수 xyz가 자 이런 거 만족시킨다. 요게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최대 최소. 요거는 x 구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뭐 코시 슈바르츠 등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실수니까 뭐 식을 뭐 만들어서 뭐 판별식 뭐 이런 거 이용을 해서 필수 조건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지 않은 그런 단원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최대 최소 문제니까 뭐 저쪽 다른 데 가서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단원 공통수학 1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y 플러스 z가 1-x 이고 y제곱 z제곱 더한 게 3-x제곱 이렇게 쓰면 만약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다. 제곱한 게 있고 y를 제곱하고 z를 제곱하고 거기에 곱해진 건 1이니까 1제곱 1제곱 y제곱 z제곱 크거나 같다. y 플러스 z의 제곱 요거를 써보면 요건 2고 요거는 3-x고 요거는 1-x 제곱하면 되죠. 6-2x 제곱이네. 제곱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항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네요. 그죠? 우변으로 이항했었는데 우변이 작은 쪽이었어요. 작거나 같다. 그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3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 요게 최대, 요거 최소. 최대에다가 3 곱하라고 했고 최소는 그냥 해서 더하면 4. 이렇게 해서 답을 4로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의문점을 좀 하나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실수 조건이니까 선생님 여기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며요. 그러면 더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요거 확인 안 하나요? 그죠? 확인 왜 안 해요? 이런 의문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서 이미 2에 3-x제곱이 여기 1-x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여기 3-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는 확인 안 해도 문제 자체가 그냥 쭉 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 말고 다른 풀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뭘 할 거냐 그 변형식 있죠. 변형식을 쓰면 변형식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요. 그죠? 2yz니까요. 자, 여기서 요거 쓰면 돼요. 이게 지금 뭐죠? 3-x의 제곱. 요거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yz 이렇게 그래서 yz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항을 할까? 여기 2yz 이쪽으로 넘으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yz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요거랑 이거는 곱이고 자, 요거는 x 더하기 y 요거는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그러니까 두근을 y하고 z로 하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합의 x 그러면 요거를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합의 t 마이너스 합의 t 플러스 9 플러스 0 자 요곳에 두 근이 y하고 z인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실수니까. 그래서 한별식 그냥 d x-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요게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 중근이어도 됨 이거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요거 마이너스 곱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요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여기 이어서 이렇게 쭉 풀면 똑같이 풀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yz를 구해서 여기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그러니까 y하고 z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선별식을 이용해서 실근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900번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 10하고 6하고 8 그리고 내부의 한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게 A, B, C고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 A, B, C의 관계를 하나씩을 구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의 넓이 여기 있는 거 3개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죠? 요 왼쪽 여기는 넓이가 2분의 1 하니까 5A 요것도 넓이 2분의 1 하니까 3B 이쪽은 2분의 1 하니까 4C가 되겠고요. 자, 이거 전체 넓이는 이제 밑변 6이고 높이 8, 2분의 1 하니까 24. 요건 이해되시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얻어냈고,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실수인데, 이 둘을 곱하면, 그죠? 둘을 곱하면 이 값들이 다, 그러니까 각각 곱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A끼리 곱해지면, B끼리 곱해지면, 또 C끼리 곱해지면 약분이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 제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5a를 제곱한 거가 5a이고 루트 3b를 제곱한 것이 3b고 abc가 다 양수니까 이렇게 쓰셔도 될 겁니다. 이걸 제곱한 거이 4c. 그래서 그거랑 요것도 루트 해서 루트 a분의 5 제곱한 거 더하기 루트 b분의 3 제곱한 거 더하기 루트 c분의 4를 제곱한 것. 이렇게 곱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니까요. 루트 a 약분되고 루트는 5가 되겠죠. 5. 그 다음 거는 둘이 곱하면 3. 그 다음 거는 둘이 곱한 게 4니까 이것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24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분의 5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c분의 4. 그리고 이쪽은 요거 제곱하면 되죠. 이거 얼마죠? 8에 12. 12의 제곱. 144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24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는 a분의 5, b분의 3, c분의 4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되겠네요. 그죠? 6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자, 요 부분에 요거 같을 때 이거 등호 성립 조건 하면 되죠. 루트 5a분의 루트 a분의 5 이게 같을 텐데 그죠? 부모 분자에 루트 a를 곱하면 되거든요. 루트 a 이렇게 이런 거 여기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 것도 있으면 루트 3b분의 여기는 루트 b분의 3 이렇게 해서 부모 분자의 루트 b 이렇게 곱한다 라고 생각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루트 얼마야 4c죠? 그거분의 루트 c분의 4 이것도 부모 분자의 루트 c를 곱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요거는 얘는 이제 분모가 a가 나오고요. 루트 5는 약분돼요. 요거 a가 약분되면서 루트 5랑 또 약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 b도 약분되고 루트 3 약분되니까 b가 되고 여기는 cc 약분되고 4도 약분돼서 c가 되고 그러니까 a분의 1하고 b분의 1하고 c분의 1이 같을 때 즉
ABC가 같을 때, 그죠? 요게 같을 때 최소값 6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